공교롭게도 청볼 콘텐츠가 많아서 OTT 보는 즐거움이 있다. 이것도 과반이 넘습니다. 찾는 거죠. 짝짓구 프로그램도 점점 야해지고 있는 건 아시죠? 이제 방에 가둬놔요. 둘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제 19금 딱지가 붙죠. 지상파나 케이블 TV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도 보면 무슨 범죄 사건을 점점 더 잔인한 케이스, 특이하고 굉장히 잔혹한 케이스를 점점 더 많이 다뤄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빨리 보기가 시간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아껴서 뭐 하려고 하냐? 더 또 많은 걸 보려고 해요. 많은 걸 또 시간을 아껴서 보려면 또 더 빨리 봐야 되고. 이게 악순환 고리고 종결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 반복적인 순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트렌드 책을 써야 되니까 킹덤을 꼭 봐야 된다 누가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가입해야 되나? 저거 하기 싫은데 책 볼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가입을 했어요. 놀랍게도 한 달 무료라는 거예요. 한 달 있으면 해지를 해도 된다고. 얘네들 바보 아니야? 난 킹덤만 보면 되는데 전날 6시부터 밥 먹어가면서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정주행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끝났네. 너무 재밌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 중간에.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넷플릭스의 노예가 됐습니다. 엄청난 알고리즘 파도가 들어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다고? 이게 정말 절묘한 또는 정교한 내 뇌리를 건드리는 알고리즘이 움직인다는 걸 그때 좀 인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뭐 체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통계로도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OTT가 사라지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게 10명 중 4명이에요. OTT 그 플랫폼을 이렇게 바꾸는 게 채널 선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한 10명 중 6명. 금요일 날 요새 뭐 보러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최고 순간 시청률 90%를 찍었던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십니까? 90년대 초중반에 SBS에서 했던 모래시계. 그 다음에 90년대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그 허준이라고 그것도 90% 넘게. 시청률 90%라는 건 거의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죠, 기본적으로. 지금에서 최고 시청률 수준이 한 15% 내외입니다. 15% 찍으면 대박이에요. 15%가 넘어가면 그래? 그러면서 OTT로 찾아보는 거죠. 여기 영향받는 게 극장 개봉일. 혹시 대표님은 예전에 금요일 날 개봉하는 거 많이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대표님도 30대 후반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요새 개봉 영화 언제 개봉하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 합니다. 왜요? 목금에 극장을 안 찾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요일날 개봉합니다. 그게 되게 공교로워요. 라이프스타일 분석해보니까 목금은 이제 개인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금요일 날쯤에 하이볼 판매가 엄청 늘어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이볼, OTT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시청 습관도 좀 바뀌었나요? 일단 광고 안 보잖아요. 광고의 컨셉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브랜드 네임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알려주거나 귀에 이제 박히도록 그런 식의 광고가 아닙니다. 되게 웃기고 재밌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약간 신비스러운. 왜냐하면 그런 느낌만 남겨줘도 광고가 그렇게 좀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시청 습관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2019년 10월 29일 날 넷플릭스가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신작 영화도 배속 재생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2019년도 8월 달에 배속 재생이 가능하게 10월 29일자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새로 개봉한 영화도 배속 재생이 가능하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때 난리가 납니다. 물론 시청자들이나 관객 입장에서는 배속 재생으로 얻는 시간의 세이브가 있잖아요. 실제로 한 2시간짜리 기준으로 1.5배로 하면 한 3, 40분 정도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창작 의도를 훼손하는 거예요. 롱테이크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무언의 뭔가 침묵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창작자가 있는데 이게 다 삭제되는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감독 브래드 버드라는 사람하고 최근에 스파이더맨 감독했던 사람하고 게으른 창작자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안 그래도 영화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칼을 꽂냐, 뭐 이런 식의 엄청나게 공격적인 반발이 나와서 넷플릭스 부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주춤합니다. 이게 상용화된 기능을 넣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좀 더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는 건데 전면적인 시행은 조금 반응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한번 물러서요. 근데 재밌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 컨텐츠 쪽에 거의 지구 최강의 권력인 플랫폼 있잖아요. 디즈니가 이제 OTT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막 돌고 이제 공식화되면서 술렁였어요. 넷플릭스 주가가 그때 확 빠졌고 넷플릭스 위기론 찾아보시면 뉴스 신문도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일거든요. 딱 4년 지났잖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넷플릭스 점유율의 20%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발표하고 난 다음 몇 달 후에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3년 동안에 극장에 안 갔죠. OTT 점유율 엄청 올라가는데 그 수혜를 넷플릭스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배속 재생이 들어갔어요, 이때. 디즈니는 빨리 감기 없나요? 빨리 감기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네. 사람들이 실제로 빨리 보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나요? 2022년 말쯤에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툭 튀어났어요. 이나다 도요시라고 하는 현직 칼럼니스트고 아마 뭐 예전에 PD로 일을 했다니까 영상 쪽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 이제 관여가 돼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대학 강의를 하면서 20대를 해보니까 배속으로 재생을 해서 보는 사람들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취재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조사를 해보면 한 40%대 정도로 나와요. 빨리 감기 경험 있는 사람들. 20대 경우에는 한 6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는 69.9% 빨리 감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20대, 30대로 가면 75%대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빨리 감기라고 하는 그 보기 습관이 시청 습관에 굉장히 주류로 들어왔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영상 콘텐츠 소비 습관은 이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짧은 영상 진짜 많이 짧은 영상은 뭐 대세가 됐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측정해 봤는데 쇼츠하고 뭐 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명 중에 8명이 1분 미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고 그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영상들이. 그 영상을 짧게 보는 것도 이제 대세가 된 거죠. 길게 안 보는 거. 1분 이상 되는 걸 길게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잘 안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보고 짧게 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일본의 청년 세대 20대들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본 걸 보면 대화에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본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아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걸 아껴야 다른 걸 더 본다. 반복적인 빠르게 결론을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흥미로운 대답 중에 하나는 망작을 줄이려고. 이쪽에 시간 아끼는 거죠. 시간을 아껴서 실패를 줄이려고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욕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고 흥미로운 거는 빨리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컨텐츠를 정보성이 강한 컨텐츠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작품성이 있는 것도 정보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성비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내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가성비를 올리는 결과니까 이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빨리 감기로 반복해서 본다는 게. 이런 습관이 바뀐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뇌에 영향을 주죠. 뇌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보면은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의미를 재분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 단위가 있는데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단기 기억을 보통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삭제해요. 이 캐시램 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하드 디스크라고 한다면 이 캐시램 같은 경우는 저장용량이 작으니까 빨리빨리 정보처를 분류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여기에 과부하 걸립니다. 단기 기억에.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감정, 정서 같은 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와요. 분류해가지고 아 이거 소중한 거 뭐 쫙 나와야 되는데 감정이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정보 처리만 해야 되니까 감정으로 인코딩이 안 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돼서도 인출이 잘 안 돼요. 그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 거 또 보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는 중독과 관련된 현상인데 뇌가 뭔가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빨리 보죠? 그러면 만성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봐야 뇌에서 뭔가 새로움을 인식해요. 자, 이게 약간 중독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지적하는 사람이 그 NRM키라고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자극을 추구하는 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뇌에서는 도파민이 생성돼서 새로운 자극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특히 릴스, 이렇게 쇼폼 볼 때 그냥 중독적으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없는 게 나오면 재미있는 게 더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보거나 내가 전에 본 거네. 그러면 그때 정도에 조금 멈추거나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보면 한시간 시간 후딱 지나가 있고 원고 못 쓰고 있고 어떻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OTT 중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있죠. 여기서 나오는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19금 컨텐츠량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배 이상 많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청볼 컨텐츠 너무 많이 나와서 우려한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10명, 7, 8명이 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공교롭게도
청볼 콘텐츠가 많아서 OTT 보는 즐거움이 있다. 이것도 과반이 넘습니다. 찾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건데 제도나 정책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브레이크 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보기가 시간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아껴서 뭐 하려고 하냐? 더 또 많은 걸 보려고 해요. 많은 걸 또 시간을 아껴서 보려면 또 더 빨리 봐야 되고 이게 악순환 고리고 종결되지 않는 요건입니다. 그 반복적인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벗어나려면 사실은 약간 메타인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야, 여기서부터 결론이 이제 매번 좀 훈훈하게 끝나서 너무 지루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결론이. 되게 유명한 실험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실제로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 객관적인 판단들이 높다 이런 건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EBS에서 한번 실험을 했던데 수능의 상위 0.1% 정도 애들 하고 수능의 평균 정도를 하는 애들이 와서 그냥 무작위 퀴즈 테스트를 해요. 어떤 연관성 없는 단어를 맞추는 건데 맞춘 개수는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얘네도 4개 맞추고 얘네도 4개 맞추고. 근데 얘네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0.1%에 있는 애들은 이거 제가 4개밖에 못 맞추겠는데요 하면 4개를 딱 나왔어요. 근데 보통 평균 수준의 유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은 이 정도면 10개는 맞추겠는데요 하고 4개 맞춘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메타인지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상태를 통제할 수 있어요. 빨리 보기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상황을 통제하시면 됩니다. 내가 요건 빨리 보고 지금은 빨리 보기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니면 내가 더 볼 필요는 없을 텐데 요렇게 가끔은 이 상황에서 물러나서 요 상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빨리 보기라는 것이 하나의 자기한테 효율적인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중독에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